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로 시작된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막내딸이에요.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 3남매인데 요즘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느라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가족 간의 관계도 예전만큼 가까운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혜선 아줌마가 우리 3남매를 키우셨는데 정말 헌신적이고 강한 분이세요. 아빠처럼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그곳에는 혜선 아줌마의 얼굴에 주름을 하나둘 새기더니 이제는 정말 많이 지쳐 보이네요.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대구의 저녁 하늘은 해가 질 무렵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시내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3남매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라 혜선 아줌마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오빠 도목은 서울에서 와이프 하은이랑 4살 된 조카까지 데리고 내려왔고 둘째 오빠 현수는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현수 오빠는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솔직히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거든요. 식탁에는 김치찌개, 잡채, 갈비찜, 전. 정말 잔칫날처럼 음식이 차려졌는데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무래도 다들 오랜만에 모였고 각자 속에 품고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오빠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큰오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을 잘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현수 오빠는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별표, 오늘 저녁 괜찮게 넘어갈 수 있을까? 별표. 사실 이런 가족 모임이 매번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다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고 그게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몰랐어요. 제 기억에 혜선 엄마는 제가 5살 때 아빠와 재혼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처음 우리 가족에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3남매를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엄마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종 멍하니 창밖을 보시는 표정을 보면 분명히 큰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후 엄마는 단숨에 우리 집의 가장이 되셨어요. 낮에는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주방 일을 하시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정말 몇 시간이나 주무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죠.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어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고수군대는 소리도 들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은 혼자 다 하네 라는 말도 꽤 들었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우리 3남매를 위해 일하셨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수 오빠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도목 오빠가 새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현수 오빠가 왜 나는 자전거 안 사줘? 라며 화를 냈어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가 모든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새 걸 사줄 돈은 없지만 엄마는 항상 너희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단다. 그 말을 하시면서도 눈물이 고이신 모습에 어린 저도 그게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3남매가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몇 년 전 현수 오빠가 도목 오빠한테 아버지가 남긴 돈 문제로 화를 냈을 때였어요. 큰 소리로 서로 다투던 조 오빠를 보고 엄마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돈으로 형제를 이길 수 없다. 만약 너희가 계속 이렇게 싸울 거면 엄마는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그 말씀에 모두 입을 닫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엄마가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셨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오랜만에 모였으니 서로 안부를 묻고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뭘 배웠는지 이야기하며 웃음도 오갔죠. 그런데 큰오빠 도목이 서울에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현수 오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대꾸했거든요. 형은 항상 이렇게 쉽게 잘 풀리잖아. 아버지가 남기신 돈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가져갔으니까. 순간 다들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도목 오빠의 얼굴이 굳더니 바로 반박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정하신 거야. 현수 오빠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하은 형수는? 형수는 남이잖아. 설마 형수한테 휘둘려서 그 돈을 자기들끼리 다 쓴 거 아니야?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혜선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나섰지만 그걸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죠. 현수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은이는 이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 당시 내 형이 가족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엄마가 판단했던 거야. 하지만 현수 오빠는 한번 불붙은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럼 엄마는 내 감정은 생각 안 해본 거야? 나는 항상 뒷전이었잖아.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식탁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긴장을 풀어보려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미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져서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도목 오빠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셨고 하은 형수는 조카를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현수 오빠는 화가 풀리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고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며칠 뒤 하은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다급하고 떨리는 음성이었죠. 지은아, 현수 오빠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 나한테 정말 심한 말을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빠가 뭐라고 했는데요? 하은 형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현수 오빠가 그러더라. 하은 씨가 동욱형을 부추겨서 아버지가 남긴 돈을 독차지하게 한 거 아니냐고. 심지어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까지 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현수 오빠가 도목 오빠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가 결국 하은 형수에게까지 번진 거였죠. 형수님이 말한 대화는 한층 더 긴장감 넘쳤어요. 현수 오빠, 형수님은 대체 뭔데 이 일에 관여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 일에 발을 들을 자격이 있긴 해요? 하은 형수, 현수 오빠,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랑 도목 씨가 정한 거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현수 오빠, 항상 당신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한 척하지만 결국 당신이 혐을 움직이게 했잖아. 하은 형수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대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도목 씨를 지지했을 뿐이에요. 가족 문제에 끼어든 적도 없고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현수 오빠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형수님은 결국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현수 오빠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는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킬수록 문제는 더 꼬일 뿐이라는 걸 왜 모르실까 싶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이란 게 가깝다는 이유로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하은 형수가 있었던 일을 도목 오빠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빠는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더래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빠는 댁으로 바로 차를 몰고 내려왔고 현수 오빠를 근처 카페에서 불러냈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려는 듯했지만 금세 언성이 높아지며 말다툼으로 번졌어요. 도목 오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찾아가서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한 거야? 현수 오빠,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형이랑 하은이 형수가 날 계속 가족 취급도 안 하고 밀어냈잖아. 도목 오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 좀 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우리 세 딸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너도 똑같이 봤잖아. 현수 오빠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맞아. 엄마는 냈었어. 근데 항상 형한테만 기회를 줬잖아. 난 언제나 뒷전이었어. 난 단지 형처럼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 오빠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더 격렬하게 감정을 쏟아냈어요. 도목 오빠, 내가 공평을 운운하는 게 우습다.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끝이 있을 것 같아? 현수 오빠, 적어도 나도 형처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형의 그림자 역할만 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결국 현수 오빠는 화가 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남은 도목 오빠는 손에 쥔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잔이 흔들릴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대화를 통해 풀릴 줄 알았던 갈등이 더 깊어진 것 같아 저도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몇 주가 지나고 도목 오빠와 현수 오빠의 갈등은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도목 오빠와 통화하다가 해선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죠. 엄마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다다게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중얼거리셨죠. 여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했나 봐요. 그 후 며칠이 지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엄마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하셨죠.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삼남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겸실 한쪽에서 의논을 시작했는데 대화가 또다시 험악해졌죠. 도목 오빠, 지은이는 엄마랑 가까이 사는데도 엄마가 병원에 실려올 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더라. 앞으로는 내가 모든 병원비를 책임질 거야. 현수 오빠, 또 시작이네. 형은 항상 영혼인 척하잖아. 이번에는 내가 할게. 저는 겸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의 천백한 얼굴을 보며 두 오빠의 싸움을 막으려 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현수 오빠는 이미 자신이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결국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당황한 게 눈에 보였죠. 동목 오빠는 그런 현수 오빠를 보고 비꼬듯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큰 소리만 치더니 그게 바로 넌 거야? 현수 오빠, 형은 잘난 척 좀 그만해. 그래봤자 엄마가 이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겠어? 그 순간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 좀 해라. 엄마는 너희 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껴주길 바랄 뿐이다. 그게 다야. 엄마의 그 한마디에 병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이어가며 가장 중요한 사람, 엄마의 마음을 잊고 있었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우리 삼남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말이죠.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며칠 후, 저는 가족 모두에게 여행을 제안했어요. 엄마를 위해 이번 봄에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고 말이죠. 동목 오빠는 흔쾌히 동의했고, 하은 형수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현숙 오빠는 처음부터 말을 아낀더라고요.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설레셨어요. 제주도는 몇십 년 만에 가는 거야? 옛날에 너희 아빠랑 신혼여행으로 갔었는데 다시 갈 줄은 몰랐네. 엄마는 웃으시면서 캐리어를 열고 옷을 정리하셨고
여행 전날에는 음식도 조금씩 사셨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출발 이틀 전, 현수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야. 오빠,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알아? 이번엔 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면 안 돼? 나도 엄마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결국 현수 오빠 없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출발 당일, 엄마는 아직도 현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올 거야 라며 기대를 놓지 않으셨지만 결국 현수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죠.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여기가 공항이 이렇게 커졌구나.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라며 어린아이처럼 놀라셨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도 창밖에 유채꽃밭을 보시면서 연신 감탄하셨죠. 저희는 첫날 저녁으로 제주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서 엄마는 동욱 오빠와 한 형수에게 너희는 언제나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며 잔을 들어 축하를 하셨고 저희는 엄마의 건강을 위해 건대했어요. 하지만 케이블의 분위기가 조금 조용해질 때마다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현수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은 성산일출봄이 올랐어요. 엄마는 아이고 다리다 여만 따라주네 라며 중간중간 쉬시면서도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정산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보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왔을 때도 이런 풍경이었는데 너희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그날 저녁에는 해산물 칼국수 집에 갔어요.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도 많이 났지만 엄마는 한편으로 조용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고 했어요. 저는 그게 현수 오빠가 없어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뒤 엄마는 사진첩을 여러 여행 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현수 오빠가 빠져있는 자리를 아쉬워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현수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엄마가 오빠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 이번에 못 온 건 알지만 엄마에게 직접 한번 전화해서 이유라도 제대로 설명해줘. 현수 오빠는 결국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항상 저한테는 돈이 없다면서. 엄마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그 돈은 너희 형이 여행 보내주겠다고 해서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제주도 여행 한 번 간 게 그렇게 섭섭했니? 엄마는 항상 형 편만 들어요. 형한테는 뭐든 다 해주면서 저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엄마가 분명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눈물은 없었어요. 엄마는 그저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저는 엄마가 속으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가족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의미였어요.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줬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 현수 오빠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여행할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요. 어느 날 엄마가 삼남매를 다 불러 모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나 가족 모임일 텐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엄마는 식탁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번갈아 보셨고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씁쓸해 보였어요. 엄마가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고민했어. 이제 더는 너희가 싸우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해. 만약 너희가 계속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기만 한다면 엄마는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나눠줄 거야. 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살아가렴.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구나. 엄마의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셋 모두 할 말을 잃었죠. 현수 오빠는 고개를 숙였고 동욱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도 엄마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어요. 엄마는 너희 셋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너희가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잘 살길 바랐지.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이러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엄마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런 싸움의 중재자다 되는 게 이제는 지쳤단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겠니? 저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도목 오빠랑 현수 오빠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엄마가 더 이상 이런 일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고 약간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에는 깊은 피로와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지치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현수 오빠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앞으로는 형이나 지훈이랑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던 것 같아요. 도목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엄마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밖을 달아보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표, 우리가 지금이라도 엄마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별표. 엄마가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삼남매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삼남매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엄마가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등록한 그림 수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수채화 그리는 법을 배웠어. 물감을 이렇게 섞으니까 정말 예쁜 색이 나오더라. 라며 웃으시던 엄마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그 고단한 표정과는 너무도 달라 보였어요. 가끔은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가시고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시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바뀌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죠. 엄마의 밝은 모습이 삼남매 모두에게도 전해졌다고 할까요? 도목 오빠는 여전히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와의 연락만큼은 항상 잊지 않았어요. 매주 최소 한 번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물어보곤 했죠. 엄마, 오늘 문화센터 다녀오셨어요? 그림은 이제 얼마나 완성됐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의 전화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동욱이는 항상 바쁠 텐데도 이렇게 전화해주니 고맙다, 며 흐뭇해 하시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욱 오빠는 엄마를 모시고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계획했어요. 엄마, 제주도 말고 이번에는 강릉에 가보는 거 어때요? 바닷가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망설이시다가도 결국 동욱 오빠와 함께 떠나셨죠. 강릉에서 보내온 사진 속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고 계셨어요. 현수 오빠는 여전히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 때도 간신히 얼굴만 비추고 했던 오빠가 최근 들어 엄마의 건강을 물어보는 전화도 자주 하게 되었죠. 엄마, 날씨 추운데 요즘은 감기 안 걸리셨어요? 밖에 너무 오래 나가지 마세요. 엄마는 그런 현수 오빠의 전화 한 통에도 크게 기뻐하셨어요. 현수가 요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예전엔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잖니. 현수 오빠는 여전히 동욱 오빠와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가족 채팅방에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보내며 엄마한테 드려 라고 전해주기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도 마음속으로 점점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점점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직접 만든 작품을 집안 벽에 걸어두시기도 했고, 이 그림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 라며 뿌듯해하셨죠. 또 엄마는 동네에서 새로 시작한 요가 교실에도 참여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더라. 몸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 주말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시기도 하고 한 번은 남산을 올라가셨다고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라며 사진을 보내오시기도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삼남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히 화해하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욱 오빠와 현수 오빠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은 천천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믿어요. 엄마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심이 언젠가는 우리 삼남매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줄 거라고요. 우리 가족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겠어요? 가족은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족의 의미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